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2월의 마지막 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거래일은 3월인데요. 이 3월에는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꽃구경도 밥 먹고 나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내 계좌에 수익이 나야지 이 3월의 봄 기운 물씬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시장은 어제 미국장의 여파를 많이 받은 것 같죠. 양시장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이럴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2월의) 마무리를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입니다.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그리고 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현상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시장이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매물이 많아서일까요? 이 HLB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긴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100%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이 상한가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최소 하루 정도는 상한가 유지하던데 HLB는 오늘 매물이 나오면서 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룹주 다른 종목들도 이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아쉬운 흐름 나타냈는데요. 바이오주는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 HLB는 앞으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 목록들이 오늘 파란불 켜낸 가운데 그래도 오늘 기아차는 빨간불 외로이 켜냈습니다. 3%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올해 1월에 이 애플카 협력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애플카와 협상 결렬 뉴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애플카 이야기가 모락모락 나오네요. 기사에 따르면 다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애플은 다른 해외 업체를 기웃기웃하더니 결국은 또 기아차와 협상을 할까요? 만약 할 거면 동등한 위치에서 좋은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발이 좋았던 종목 그리고 액면 분할 이슈가 있던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액면 분할이 되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접근성이 쉬워진다는 측면에서 오늘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때문일까요? 오늘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더 성장할 것 같긴 한데 가격 부담은 없는 상황인지 전문가에게 잠시 후에 물어볼게요. 오늘 가덕도 신공항 테마가 또 들썩였죠. 그 안에서 동방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선기는 전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또 하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어제 시간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소식과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문이겠죠.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 나오고 그다음에 1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목 검색 1순위 순위가 바로 이 현대바이오였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가면서 오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됐는데요. 이 상승의 이유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연일 급등을 하면서 또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는 갔는데요. 다만 윗골이 달면서 5%로 마감이 됐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하던데 하도 다른 바이오주에서 기대감만 주고 현실화된 게 없어서요. 저희 전문가는 어떤 대응으로 바라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골라봤는데요.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사실 카카오도 궁금한데 최병진 전문가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어떤 걸 더 좋게 보세요? 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네이버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그럼 카카오는 앞으로 추가 상승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런 거 뭐 제가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추가 상승을 하거나 말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 관련한 부분에 맞춰서 2020년도에 강하게 부각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생활 밀착형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 이후에는 문어발식으로 이제 신규 사업들을 계속 인수를 하고 이제 진출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적자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지속했던 그런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흑자 전환 노선을 걷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대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을 보았을 때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실적 부분에서 이제 올해보다 50% 이상, 작년보다 50% 이상 고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뭐 어제였습니다. 바로 액면 분할 이슈가 나타나면서 현재 이제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면서 주식 수량이 늘어나고요. 가격대는 다운되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이 주식 수량이 4억 5천만 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약간의 박스권 형태나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기는 다시 다소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5월 달부터는 공매도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타겟이 1차적으로 타겟될 부분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량이 60억 주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매도 타가 1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카오 또한 이제 4억 5천만 주라는 많은 수량의 주식 수량이 오히려 상승 탄력을 높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올라간 자리에서 만약에 꺾이면서 내려올 경우에는 오히려 그 구간대가 이제 매물벽으로 이제 두텁게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무리하게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시장 반등과 함께 올라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조금씩 분할로 낮춰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번 주에 낙폭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요. 어제 이제 액면 분할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는 다소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에 맞춰서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려가기보다는 올라온 경우가 이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52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을 좀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꺾이면서 이탈할 경우에는 44만 원을 이익 보존가나 손절 라인으로 전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카카오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대바이오 알아볼게요. 현상철 전문가,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요.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더 오르는 건 무리일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과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화장품이라든지 양모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2년도부터 이제 바이오 신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 신물질인 비타브리드 C를 생산을 하여서 이제 양모제를 출시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 비중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양모제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업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최근에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금을 증액을 함에 따라서 경구용 치료제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재차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정확한 금액은 2,627억 원,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를 추가 증액을 했다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최대 주주 CM팜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실험이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이 치료 효능이 입증이 되면서 어느 정도 굉장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상세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실험 동물에 경구용 치료제를 투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연계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 즉 이제 치료 효능이 100%다라는 내용과 함께 많은 부각이 되었고 그만큼 주가 상승을 끌어올려줬다. 중요한 거는 차트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작년 12월부터 설명드리자면은 경구용 치료제나 이제 개발이라든지 임상 이상 실험에 따라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 매매 정지가 예고가 됨에 따라서 이 과열된 구간에서 하한가를 내려왔고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횡보를 이제 등락포를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월 달부터 다시 재부각이 됩니다. 이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경구용 치료제 이제 결과 기대감 때문에 올려준 부분,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 세 번째로는 중간 결과에 대한 입증이 나왔던 부분까지 가파른 상승을 계속 이끌어 올려줬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종목을 과연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라고 물음표를 던진다면 개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권장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5%에서 10%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53,00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바이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힘드셨죠?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기회를 이용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1번, 1073번 두 대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 상담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계좌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아, 조금 힘드셨구나. 혹시 어떤 예. 종목이 가장 힘드셨어요? 지금 이제 그거 신체가 3,000당요. 아, 3,000당 제약을 궁금하세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55,000원에 50%인데, 아, 네네. 예. 이거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55,000원의 비중은 50%인데 예. 오늘 뭐 1.86%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예. 좀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매수가가 없는 것 같아서요. 언제 매수하신 예. 거예요? 작년 한여름 했을까? 아, 작년 여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 정도 그러면 됐습니다. 10만 원 부근까지 잠시 갔었는데 예. 보셨어요? 예. 그때 저 깜빡 놓쳤어요. 이래가지고. 네. 놓쳐서 마음이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 아, 그때 보시고 이후에는 하락이 좀 나와서 예. 지금이라도 익절할지 아니면 목표가 더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이 나와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최병진 전문가 사실 수익권이긴 하지만 거의 2배 가까운 또 수익률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좀 보면 될까요? 네,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네. 종목 이제 그 네. 9만 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네. 그때 못 파셨던 게 혹시 뭐 목표가가 더 높아서 이제 못 팔았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아니,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러셔가지고. 예. 네네, 근데 그때부터 한가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죠. 이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좀 조건이 좋았어요. 그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예. 그 종목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장이 생긴 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3,000당 제약에도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존재를 했고, 그리고 3,000당 제약이 진행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해서도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리를 보면은 우선은 제가 2, 3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앞으로 부분이 2, 3개월 말입니까? 네, 앞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면은 예.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아. 왜냐면은 얼마? 예. 네,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약 개발 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 개발도 하지만 여러 가지 원료약품이나 약들을 많이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인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신약 개발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업 보고서가 이제 내보내는 이 시기에 이제 실적 발표 시기에 위축을 좀 받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게 4월 달에 미국에 아마케가 있고요. 예. 그리고 6월 달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수급이 3월 초중순부터는 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하락장인데도 이제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3월 초중순부터는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을 더 높여서 나오실 수가 있는데 아, 예.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시기가 오잖아요. 예. 그 시기가 왔는데 대장격으로 이어갈 만한 종목이 약간은 부재할 수가 있어서 예. 과거보다는 이제 뭐 9만 원 이상까지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9만 원까지는 팔아볼 수 있습니까? 우선은 뭐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를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왜냐면은 그 과거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하고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HLB도 임상 3상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우선은 한 3월 중후반에서 이제 4월 초중순까지 보시고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네, 3월 중하순에서 4월 중순까지 4월 중순까지 예. 네, 그 정도 보시고 예. 목표 주가는 우선은 8만 원 정도 8만 원에서 9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 비중이 크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7만 8천 원 부근부터 7만 8천. 예. 네, 그때부터 뭐 비중을 5%씩 아, 예. 조금씩 위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나 그 정도 물량은 6월 달까지 가져가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아, 6월 달까지요? 6월 예, 6월 달에 아. 이제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있어요. 아, 예.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예. 알려주셨어요. 아, 예.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8만 원 예. 이상에서 파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또 하락장에서 시청자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문자 도와드릴게요. 문자 들어가 보니까요. 문자에는 드림 시큐리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4,200원에 비중은 20%, 8249님이 연락 주셨는데요. 풀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수익권인데요. 오늘 보안주가 잠시 들썩였잖아요. 그리고 이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또 2%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현상철 전문가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져가면 큰 수익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큰 수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오. 하고요. 네. 드림 시큐리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앵커님이 말씀 주셨지만은 뭐 보안주라든지 생체 인증 솔루션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됨에 따라서 이 보안주도 따라서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던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자세한 거는 차트 보면서 뭐 기업적인 부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영업 이익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매출액 부분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플러스 147%나 강하게 실적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호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21년도에도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외형적인 성장이 계속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설정을 해놨는데요. 보시다시피 금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눌러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낙폭을 했는데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뭐 시청자분께서는 지속 보유 관점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쌍끌이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욱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추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3,750원 부분으로 이전에 좀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다진 요 부분을 이제 잡아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맞고 떨어진 부분까지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최근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은 수익을 조금 챙겨두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1차 목표가는 4,800원 부분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 절반 수익 실현 이후에는 2차 목표가는 5,200원까지 좀 더 넓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수익 실현한 다음 그 다음에 올랐다가 1차 목표가를 깨고 내려오면은 그냥 현금화하시고 다시 밑에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는 더 위로 보셨습니다. 지금 목표가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3월의 꽃피울 종목 알려드릴게요. 힌트 보시죠.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고요. 누가 보면 전화기 부품 회사인 줄 알겠어. 왜요? 이름이 전화기 같은 느낌이 드나요? 어떤 회사인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은 두 글자입니다. 밭에 조 이상 씨를 뿌리자. 저 처음에 이해 못했잖아요. 숫자 단위 조 아시죠? 씨를 조 단위로 뿌리자는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 또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인데요. 누가 보면 전화기 부품 회사인 줄 알겠어 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혹시 준비하신 그 말투가 있나요? 네. 진짜 준비를 했는데 네.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네.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딱 보면은 누가 보면 전화기 부품 회사인 줄 알겠어라는 부분을 제가 활용을 했던 게,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이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 부분을 봤을 때 현대 기아차에 관련한 제품을 이제 한 80% 이상, 80%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매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공급 부족 사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그 관련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판매 그 공급 단가 같은 경우를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그 부품을 가지고 생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중단을 당하기도 하였고요.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시장이 좀 반등하는 여지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장에서 모아가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회사인 건 힌트를 얻었는데 그럼 종목명에서 전화기는 어떻게 힌트를 얻어볼까요? 네,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전화기 관련한 이슈들도 많이 존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관련한 성장성 좋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독보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주로 부각받기 전 그리고 단기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와 중장기 다 좋은 회사라고 하니까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인데 두 글자입니다. 밭에 조이상 씨를 뿌리자. 현상철 전문가, 네. 힌트가 뭔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한가요? 저는 네. 그래도 꽤 나름 열심히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괜히 무시한 것 같아서 아까 또 이름도 실수하고 죄송하네요. 네. 근데 이거 어떤 뜻이에요? 일단은 제가 항상 힌트를 만들어 오면 너무 잘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 꼬아서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항상 제가 내는 힌트는 넌센스 위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밭 관련주라고 농업 관련주까지만 힌트를 드릴 수가 있고 숫자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종목을 조금 찾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상철 전문가가 꼬아서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꼭 프로그램 마지막에 얻어가 보시길 바라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힌트 시간 가져봤습니다. 상담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은 장기로 투자하세요? 단기로 투자하세요? 단기요, 중기. 중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버틸 수 있으셨나요? 중기니까? 오늘 장이 뭘 고치기, 믿지는 어떻게 고쳐요? 아,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요?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42,500원, 42,500원에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60%요. 비중은 60%요? 예, 아이고,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도 조금 힘들었네요. 네, 많이 냈어요. 예,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2달 됐어요. 두어 달이요? 네, 아, 그럼 수익 구간도 보셨어요? 수익 됐다 놓쳤지, 기회를 놓쳤지. 아,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5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5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예, 좀만 예,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현상철 전문가 그래도 46,500원까지 갔었어요. 5만 그렇죠. 원까지 괜찮을까요? 저는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건설 지금 목표가 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건설주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올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간단하게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현대건설 뭐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계열의 이제 국내 대표 건설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지금 뭐 건설뿐만 아니라 뭐 도로공사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사업 부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건설주들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뭐 예.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계속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네, 거기에 따라 건설주 같은 경우에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해외 수주 체결이 하나 나왔던 거 아시나요, 혹시? 예. 네네네. 아시다시피 뭐 사우디에 이제 해외 네. 수주 체결이 되면서 이제 해외 수주에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주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네. 드릴 수가 있고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일단은 저는 건설주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재보궐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4월 달에. 예. 네, 그리고 내년엔 또 대선이 있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 공급량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계속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정치인 입장에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잡아야 될 게 부동산 집값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주택 공급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건설사들도 당연히 수혜가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예. 예,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건자재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저는 이런 업종들을 올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가격 전략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네.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42,000원에 비중 60%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네. 비중은 솔직히 조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뭐 한 종목에 저는 뭐 60%가 굉장히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금 앞전에 우리가 45,000원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단기 저항을 어느 정도 선을 좀 만들어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량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주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위에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수익을 놓쳤던 부분 45,000원 부근에서는 네. 네. 일단은 비중을 저희가 좀 줄이자고요. 한 비중을 한 45,000원. 절반 네. 정도라도 수익 실현을 조금 챙겨두고 예.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시청자님이 말씀 주신 목표가 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저는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서 5만 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되 예. 5만 원에서 이제 전량 익절을 하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제가 37,000원 부근 정도로 잡아 드렸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왜냐면은 과거에도 어느 정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네. 상승을 보여줬다가 맞고 떨어졌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요 37,000원 부근을 조금 깨고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개인적으로는 35,000원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손실폭이 점점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은 45,000원 1차, 2차는 네. 5만 원, 그리고 손절가 37,000원 기준으로 대응하시면서 꼭 네.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시청자님. 그래요. 예. 오늘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수익 볼 종목이라고 해요. 예, 예. 1차 45,000원 그리고 2차는 5만 원 기억해 주세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하면서 또 문자 기다리고 있죠?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하면은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인바이오젠 5,970원, 비중은 50%. 매수 계속 하락하는데 보유해도 되나요? 하고 0642님이 연락 주셨고요. 이어서는요. 안녕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즈 74,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지금 3358님이 연락 주셨는데 두 문자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인바이오젠인데요. 차트를 보니까 어떡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전 상승하기 전에 매수가 그 가격 부근까지 있는 것 같은데 최병진 전문가, 이런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신데요. 네, 우선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올라온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뭐 신발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생활 잡화 관련한 부분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매출 부분을 보았을 때 이제 매출이 연평균 100억을 못 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나타남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 시즌에 더욱더 이제 눌림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을 이용을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 단가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올라갈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그 상단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해 줄 때 들어가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근데 이제 너무 내려왔던 상황인 부분 그리고 비중이 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등, 기술적 반등이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테마가 조금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말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매수 단가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2차적인 파동이 나오기 전이나 어느 정도 내려온 자리에서 추가 상승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는 오히려 뭐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오늘
부강약품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한 테마주들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은 바이오 기업으로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삼천당 제약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3월 중하순에서 4월 초중순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면은 우선은 이제 4,200원에서 4,500원 사이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요. 4,2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씩 분할로 나눠서 이제 절반 정도 아니면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추가 상승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내려왔을 때 그 절반을 아래 가격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 그런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수익 전환까지 이루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 바이오제는 좀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고른 문자가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74,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현상철 전문가, 사실 이 종목은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작년 말부터 쭉 올라가더니 지금 8만 원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다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종목 설명을 뭐 해드리는 것보다 저는 계속 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거는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문의를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지니까 많이 불안해서 저점에서 좀 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 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줄 때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응급제 뭐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6만 원 정도 내려오면 조금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음봉을 내려 굉장히 무섭게 좀 내려왔죠. 사실 국내 증시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를 지속적으로 연일적으로 계속 조정을 맞으면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이기지 못하고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런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 내려올 거냐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을 보시면은 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시면은 계속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계속 외형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건강하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뭐 재무적인 부분이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에 투자를 해서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계속 사업 부분을 확장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6만 원 부근에서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74,000원에 매수를 하셨지만은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8만 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8만 원에서 절반 10만 원 이상까지 좀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추가 매수 원하시면요. 6만 원 부근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2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보셨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와우! 버틸까?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LG전자, 오스템 임플란트, 삼강 M&T, 쿠쿠 홈시스. 지금 수익률이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삼강 M&T 300%가 넘는 수익 주셨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우량주인데 130% 넘는 또 수익 주셨는데 쿠쿠 홈시스 궁금하긴 한데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쿠쿠홈식스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쿠쿠홈식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쿠 홈시스 다행히 오늘 종가 상황으로는 괜찮던데 이 보유자분들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버텨볼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보았을 때 시장 예상치였던 1,500억 부근에서 오히려 1,608억 원 정도의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경쟁 업체로 볼 수 있는 이제 코웨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 전망 같은 경우에도 코웨이는 약간의 정체기를 겪을 수가 있는데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미국 시장까지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실적 전망만 보더라도 5에서 10% 고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적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이제 불안정한 장에서는 오히려 실적주들이 더욱더 꾸준하고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뭐 10에서 20% 수익을 보기보다는 이러한 실적주로 하여금 비중을 뭐 20에서 30% 모아가더라도 이러한 실적주들은 오히려 체감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쿠 홈시스 지금 실적주로 보자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처음에 매수 포인트가 그 중국 관계 개선주로 알려주셨잖아요. 최근에 중국과의 자꾸 뭔가 이슈가 조금씩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네, 미국과 뭐 중국의 약간의 경쟁 부분이 좀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공급 부분이나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근데 큰 틀에서 보았을 때에는 중국의 경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국가들을 보았을 때 거의 독보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재정적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호황기에 접어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예방 백신이 보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로 이제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실적주들 아니면 중국세주들이 꾸준하게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걱정 없이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쿠쿠 홈시스 작년 경쟁업체 대비 선방, 실적주로 거듭날 시기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이제 종목을 알아볼게요. 최병진 전문가의 추천주입니다. 4글자고요. 누가 보면 전화기 부품 회사인 줄 알겠어? 라고 물어보시네요. 텔레 쪽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제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힌트를 너무 어렵게 드리면은 너무 좀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쉽게 드렸더니 다들 잘 맞추신 것 같고요. 네. 아, 텔레칩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종목명 텔레칩스고요. 바로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점유율을 한 80%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AP, 어플리케이션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이제 완성차 그룹들이 이제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첨단화되는 이제 그런 자동차 시장에서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는 시장에 이제 관심이 스마트폰의 혁신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초점이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고공행진을 겪는 바람에 어느 정도 성장 정체기에 조금 접어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완전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스마트한 자동차 관련한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텔레칩스의 이제 실적 전망이 더욱더 급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매집이 마무리되고 추가적인 실적주로 부각받을 부분 그리고 향후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해서 판매 단가, 공급 단가를 높인다고 할 경우에는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계단식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SFA 반도체라는 기업 또한 이제 대장주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IA나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전체적으로 부양 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상단에 이제 매집을 추가적인 급등 구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매집을 하기 위한 그런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SFA 반도체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매출 부분보다는 지금 텔레칩스의 매출 부분을 보았을 때 올해 영업이익을 100억 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500원,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 19,0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모아가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우선은 신고가 경신 자리인 25,0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모아가셔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4,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추천주는 텔레칩스였습니다. 또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두 글자고요. 밭에 조이상 씨를 뿌리자라고 또 힌트가 나왔는데요. 현상철 전문가 네. 이상이니까 조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조비. 제가 일부러 조비랑 경농이랑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네. 조비는 아니고 사실 경농입니다. 경농이군요. 네, 네, 경입니다. 네, 숫자 단위. 네네. 경농 종목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균제라든지 살충제 그리고 제초제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코스피 상장사인 비료 제조 업체죠. 조비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둘 다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2020년도 연결 기준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플러스 9%, 영업이익은 플러스 42%,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5%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좀 성장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추가적으로 올해도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황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인상을 하면 가격 방어가 되기 때문에 뭐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종목은 뭐 농업도 농업이지만은 재료가 조금 테마적인 부분도 섞여 있어요. 두 가지 정도 테마가 있는데 이제 남북 경협주로도 조금 속해 있어서 움직일 때 같이 좀 변동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장마나 태풍
요 이제 계절 시즌에도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적으로 진입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이제 8월달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거는 태풍이랑 장마가 지속됨에 따라서 크게 조금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처음에 단기 16,000원, 그리고 길게 보시면 2만 원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손절가는 강하게 지지받았던 라인에 11,5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은 경농이었습니다. 좋은 수익 기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3월에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